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왜 남자들은 국제결혼까지 하면서 결혼을 하냐? 이제 여성분들의 주로 반응이 이런 거죠. 그때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는데 오늘 블라에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공무원이시고 국제결혼했어요. 걱정이 많네요. 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우즈벡 결혼한 불린입니다. 올해 초에 사귄 여친이 40대 초였는데 이제 난 글렀구나 하는 현타가 와서 올해 중순에 강속으로 국제결혼했어요. 40대 초랑 왜 사귀었는지 조금 미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18살 05년생, 저는 38살 85년생. 그러면 20살 차이네요. 오, 부럽다. 꿈 많은 딸 같은 와이프를 맞이해서 어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인생을 같이 걷는 동반자라기보다는 평생 돌보고 케어해야 할 대상에 가깝다는 느낌입니다. 한국 들어오면 어머니 모시고 제 아파트에서 지낼 예정이고 미리 와이프랑은 말은 잘 맞춰놓았네요. 궁금하신 점이나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딱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을 건데 그러면 남편분이라도 같이 있는 시간이면 모르겠지만 어머니랑 이제 낮에 있게 될 경우가 많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좀 잘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 고생할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된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국 생활이 좀 처음에는 힘들 거기 때문에 한 몇 년 동안은 좀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 말씀처럼 평생 돌보고 케어해야 할 거는 제가 볼 때는 몇 년 정도만 좀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나머지 인생 동안은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댓글들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딱 극명하게 갈리는데 좀 축하한다. 이제 그런 댓글들 부럽다. 이런 거에는 좋아요가 몇 개 없어. 그런데 막 비꼬우고 이런 거에는 좋아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남녀 성별은 안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감은 오죠 우리가 보면.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세사 미성년자 점점점 좋아요 49개입니다. 좋아요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누른 것 같아요. 자 공무원 원래 글 쓴 분이죠. 제 댓글로 이제 미성년자라고 이제 뭐 불법성적인 거를 이야기한 거죠. 현지에서는 결혼 가능한 나이이고 국내 혼인신고는 내년이라 문제 없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LGCNS 시어머니를 모시고 일단 국결도 마음에 안 드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인 거죠. 하긴 뭐 우리나라 지금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시어머니 모신다고 하면 아무리 그 남자가 뛰어나더라도 결혼 안 하려고 하죠. 거기다가 마눌님 잘 받들고 사시길 비꼬는 거죠. 좋아요 37개. 이제 원글 작성자가 받들고 살아야죠. 뭐 국내 결혼은 뭐 안 그런가? 우리나라 국내 결혼도 우리 그 공주님들 안 받들고 살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여기는 덕담이에요. 형 누가 뭐라 해도 국결 잘했어요.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아. 부럽다. 그런데 좋아요가 2개밖에 없어. 그 밑에 현대 엔지니어링 축하드립니다. 우즈벡 몇 년 근무하다 왔는데 우즈벡 여성분들 차 마시고 어른도 공경합니다. 여기가 이슬람 문화권이죠. 사랑 많이 해주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실 것 같아요. 제 주변의 4분 아마 이분은 현대 엔지니어링인데 현지 근무하면서 국제 결혼한 동료들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우즈벡 국결도 애 잘 놓고 사십니다. 좋아요 4개밖에 없어. 그 다음 거 서울특별시 교육청 여기가 아마 교사분들이 요거 온 것 같아. 제가 보니까 18살을 만나는데 다들 축하한다고 하는 거야? 어질어질하네. 이것도 비꼬는 거죠. 좋아요 54개. 공무원 이건 국결이 아니고 매매혼이지. 좋아요 37. 자, 지멘스 에너지는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 댓글들 반응에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같으면 머리에 띠두르고 결사 반대를 외쳐. 어이가 없네. 자기들끼리 조건이 맞고 좋아서 결혼했다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댓글은? 넌 뭐랑 결혼했냐? 우리나라도 뭐 그리 따지면 비판할 대상은 아니죠. 자,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멘스한테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분이 제 댓글을 답니다. 지멘스, 네 딸이 고딩 때 20살 많은 외국인이랑 결혼해도 훈수질 안 한 자신 있음? 밑에 또 원래 글 쓰신 분이 푸, 크크 이렇게 했는데 고딩 때가 아니죠. 만 나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는 졸업한 거야. 일단 팩트 자체도 틀린 거죠. 하여튼 뭐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다. 남자분들은 몰라요. 좀 이런 덕담했을 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응? 물론 이제 퐁퐁이 형들은 누르기 싫겠지만 부러워서 하여튼 뭐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그 블라인드에 있는 줌마분들 국제결혼이 발작 버튼이라는 건 또 확인이 되네요. 자,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은 결혼을 배려와 존중이 아닌 오직 권리만 요구합니다. 해줘. 한국 남자들은 다 맞춰주고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 외국 여성이 보는 한국 남성은 진짜 친절하고 배려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서 정말 좋아합니다. 외국 여성은 기본적으로 배려와 존중이 깔려있고 한국 여성 같은 사람은 훨씬 적은 편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정말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해줘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걸 맞춰줬었던 한국 남자들의 잘못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다음 영상 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오냐 안 해줬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죠. 그래서 저는 영포티도 잘못했고 물론 이제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도 해줘 오냐에 맞춰주는 물소들이 있죠. 저는 이 물소들도 잘못이 있다고 봐요. 이제 본인이야 원해서 하는 거긴 한데 하지만 그게 다른 남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는 물소들에 대해서는 같이 비판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하여튼 한국 여성분들 국제결혼에 대한 견제가 장난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국제결혼 커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허구들이 깨어나죠. 그리고 또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가성비로 봤을 때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결혼 이후의 생활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 여성분들이 설 자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 예전에 블라인드인가 무슨 커뮤니티인가 제가 알고 있기는 블라인드 같아요. 어떤 현자님이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용돈 30만 원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 것인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서 처가에 용돈 50만 원 주고 왕처럼 대접받고 살 것인가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일이다라고 하셨다가 유자들한테 두들겨 맞고 삭제하셨었지. 블라 글로 저도 기억나요. 이제 신고 테러 맞아가지고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이거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여성분들 특히 이제 결혼이 늦어진 분들 있죠. 지금 30대 여성분들 그리고 뭐 그 이후의 여성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나이가 좀 많은 여성들이 출산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크다. 즉 나이에 따른 출산 노산 여기가 제일 예민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30 넘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결혼 시장에서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압도적으로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신고 테러를 많이 받은 케이스긴 한데 하여튼 여기가 제일 예민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예민한 포인트가 국제결혼 같아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일본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제일 예민한 거는 하여튼 노상 관련된 거고 그 다음으로 예민한 거는 바로 국제결혼 관련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면요. 베트남 사기 결혼을 당했을 때 피해 금액은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이며 결혼 중개업체에 구상권 청구로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상권 청구. 아무래도 이걸 하려고 하면 뭐 잘 이야기가 안 되면 법적인 것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분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 자,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다음, 한국 여자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을 때 피해 금액은 3에서 5억 정도의 소송 비용 추가로 들어갑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던 수억짜리 아파트, 여자가 꿀꺽하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 모든 수단 동원해서 빼앗아 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정말 좋은 여성을 만나면 뭐 국제결혼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된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이 앞에 사연처럼 남자 공무원이 나이가 38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여성과 교제를 하다가 일단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제결혼을 통해 가지고 어린 여성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게 사실 국제결혼했을 때 리스크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배웠는데,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산정을 했을 때 혹시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본다. 그런데 만약에 그 최악의 리스크가 내가 만약에 감당이 힘든 경우라고 한다면 신중하게 고민하든지 아니면 회피한다, 피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과거에 어떤 책에서 배워서 이후에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국제결혼도 제가 볼 때 이분이 글 쓰신 거 취지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즉 사기 결혼 당해봐야 돈 날리는 거 3, 4천만 원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거죠. 데미지가.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재석 씨도 저랑 똑같은 방법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유재석도 의사결정할 때 쓰는 방법. 결정할 때 최악을 생각해라.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봤는데 아마 똑같을 겁니다. 즉 최악을 산정해가지고 그걸 내가 충분히 그 데미지를 뭐 그게 돈적이든 정신적이든 다 해서 감당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또 적용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